자, 1에서부터 10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10개의 구슬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는데, 자, 이미 한 개의 구슬 꺼내서 그 구슬에 적힌 수를 m이라고 했을 때 y는 m과 그 다음에 포물선, 자, y는 m. m은 1부터 10까지 자연수 중에서 하나를 뽑은 거예요. 자, 그래서 포물선이 만나도록 하라고 했거든요. 자,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4분의 3이 만나도록 하는 수가 적힌 구슬을 꺼낼 확률. 이게 왜 오답률이 50%일까? 이해가 안 되네. 응? 왜 그럴까? 자, 이거 생긴 걸 보니 위로 볼록인 함수고 여기가 2분의 5거든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5에 전체 제곱해 주시고 4분의 25를 빼야 되는데 더해 주시면 되겠죠? 4분의 22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2분의 11이 되겠네요. 이렇게. 자, 이렇게 했더니 얘가 누구랑 만난다? 이 포물선과 직선 y는 m이 만난다라는 거예요. 자, 만날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자, 10개 중에서 하나를 꺼내는 거니까 전체 근원사건의 개수는 10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만나요? 야, 어떻게 해야 만나? 다음은 인기 검색 결과입니다. 시끄러워. 자, 어떻게 만나요? 이게 얼만데? 2분의 11인데 2분의 11보다 작으면 만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1, 2, 3, 4 5까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몇 개? 5개. 야, 이거 다 맞는 거야? 이거 너무 지금 정답률이 지금 오답률 50%라는데 이게 지금 맞는 거야, 이거? 이거 오답률 50% 맞냐? 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517번 볼게요. 자, 세 학생 ABC를 포함한 7명의 학생을 일렬로 세우는데 A와 B는 서로 이웃하고 C는 A, B 어느 누구와도 이웃하지 않도록 세울 확률이 P분의 Q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7명의 학생을 일렬로 나열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A, B, C 포함해서 7명 나열해 주세요. 그게 전체 근원사건의 개수니까 7팩토리얼 되겠죠? 자, 이렇게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A, B는 서로 이웃하는데 C는 A와 B 어느 누구와도 이웃하지 않도록 세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A, B를 하나의 묶음으로 봐주시고요. 자, A, B 이웃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 A, B 이웃한 이 하나의 덩어리 양 옆에 C가 오면 안 되는 거죠. 여기도 C가 오면 안 되고 여기도 C가 오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시고, 자, 얘 포함해서 총 몇 명이라고 했냐면 7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머지 4명 그리고 C가 있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들을 먼저 배열을 해주세요. 이 사람들을 먼저 배열을 해주시는데, 자, 문제는 배열을 해주신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다가 C를 껴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맞죠? C 위치를 맨 마지막에 정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배열하고 C를 나중에 배열한다. 그러면 5명을 배열하는 것과 동일하니까 5팩토리얼 해주시고, 그 다음에 A, B가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2팩토리얼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배열된 상황을 하나 보면, 자, 이거의 구체적인 상황을 하나 생각해 보면 A, B, 그 다음에 C, D, E, F, G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자,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상황에서 C를 어디다가 배열을 시킬 거냐,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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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킬 거냐를 결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죠? C를 어디에다 배열을 시킬 거냐. 근데 여기와 여기는 올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디에다가만 4개의 자리에만 배열을 시켜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해당 경우의 수를, 해당 근원사건의 개수를 찾을 수가 있으니까 5팩토리얼, 그 다음에 2팩토리얼, 그 다음에 곱하기 4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7 곱하기 6이고, 자, 얘랑 약분해 주시면 3이 되겠고요. 2가 되겠고요. 그러면 21분의 4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이 되겠죠. 이렇게.
답이 있어? 없어? 답이 맞아요? 25예요? 답 좀 확인해 주세요. 혹시라도 틀릴까봐. 웬만하면 맞는데 말이죠. 근데 뭐야, 왜 웃어? 98%는 맞아요. 98%는 맞는데 혹시라도 선생님 오늘 컨디션에 따라서 잘 안 될 수도 있으니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답이 딱 나오는 순간, 자, 만약에 김채윤 너가 나의 조교를 맡아. 그래서 만약에 답이 틀렸다. 그러면 앞에서 이렇게 하란 말이야. 그럼 내가 딱 보고 빨리 알아채고 그리고 나서 쫙 다시 수정을 할 테니까. 알겠지? 잘할 수 있겠나?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에? 그럼 뭐라고 할 거야? No 이렇게 해. 알겠지? No 자, 그 다음에 520. 자, 524번 볼게요. 뭐라고 또 되어 있어요? 꼭 풀어야 해 라고 되어 있네요. 자, 1부터 7까지 자연수가 사실 다 풀어야 돼요. 확률과 통계는 꼭 풀어야 돼요, 다. 자, 1부터 7까지 자연수가 적혀 있는 7개의 공이 들어가 있는 상자에서 임의로 1개의 공을 꺼내는 시행을 반복을 할 때 짝수가 적혀 있는 공을 꺼내면 시행을 멈춘다 라고 되어 있고요. 5번까지 시행을 한 후 시행을 멈출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5번째에 짝수 공을 맨 마지막으로 전부 다 꺼내면 이 시행은 멈춰지는 거고 이 시행을 멈출 확률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1부터 7까지 자연수가 적혀 있는 이 7개의 공이 들어가 있는 상자에서 임의로 1개의 공을 꺼내는 시행을 반복을 할 때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이 문제가 사실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왜 어려운 문제냐면 몇 번째 끝날 수도 있느냐? 짝수가 몇 개 있냐? 네. 짝수가 3개 있으니까 3번째 시행이 끝날 수도 있고 4번째 끝날 수도 있고 5번째 끝날 수도 있고 6번째 끝날 수도 있고 7번째 끝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모든 경우를 다 계산을 한 다음에 5번째 끝나는 것을 세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느냐? 되게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되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을 1분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되겠지.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지금 새로 프린트를 받은 사람이 무려 5명이 넘잖아요. 그래도 문제라도 한번 읽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해했다? 감사합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샤프를? 저 어제 서울대 갔다 왜? 금요일 왜? 학교에서 학교에서? 그럼 너는 안 갔어? 좀 탈락했어요. 탈락했어? 가는 건데 제비뽑기 했는데? 제비뽑기는 공정한 게임이야, 아니야? 굉장히 공정해? 네 그건 보건 추출이야, 비보건 추출이야? 보건 아니 비보건 비보건 추출은 그럼 공정해? 굉장히 공정해? 비보건 추출인데? 꺼내면 상태가 바뀌는데? 안 바뀌는 에? 바뀌는? 바뀌어. 공정해? 몰라. 아니, 조교, 그러면 되나? 짜증난다니? 아니 그러고 보니까 그러면 예. 안 공정한 깡채는 제비뽑기는 공정한 게임이야? 비보건 추출하면? 비보건 추출은 꺼내서 보고 다시 집어넣지 않는 걸 비보건 추출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건 추출은 꺼내서 보고 다시 집어넣는 거야. 다시 집어넣는 건 공정하겠지. 항상 확률이 일정하니까. 지금 내 말 이해하고 있는 거야? 뭔 소리지 이해를 못한다고? 10개 중에 4개가 합격이야. 그러면 내가 뽑았어. 그럼 10분의 4의 확률을 가지고 뽑는 거잖아. 봐요. 그러고 나서 다시 집어넣어. 그럼 또 다시 다음 사람도 10분의 4의 확률로 뽑을 거 아니야. 그럼 공정하잖아.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뽑아. 그런 다음에 뽑은 걸 다시 집어넣지 않아. 그런 다음에 다음 사람이 뽑아. 그게 공정하냐고 안 하냐고. 아, 공정하네. 왜지? 그 전체 개수도 좋으니까 뽑는 개수. 그러면 합격이 하나 붙으면 합격이 하나 나오면 전체는 9개인데 합격은 3개밖에 없어서 3분의 1로 주는데 그걸 오늘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걸 오늘 고배 법칙을 이용하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얘기 아주 잘 꺼냈어요. 서울대 얘기 아주 잘 꺼냈고 제비뽑기 얘기 아주 잘 꺼냈어요. 이게 바로 그 얘기를 아주 쉽게 풀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문제인 거예요. 아주 타이밍 기가 막히구만 조교. 아 마음에 들어. 아까 그 노노에서 조교 된 거야. 알겠지? 자, 7번을 뽑게 돼 있어요. 최대 뽑으면 7번을 뽑게 되는 건데, 이거를 3번 만에 끝나는 경우, 4번 만에 끝나는 경우, 5번 만에 끝나는 경우, 6번 만에 끝나는 경우, 7번 만에 끝나는 경우로 다 나누어서 하잖아요. 그럼 문제가 엄청나게 복잡해질 거예요. 왜? 3번 만에 끝나는 경우도 세야 되고, 4번 만에 끝나는 경우도 세야 되고, 5번 만에 끝나는 경우도 다 세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세기 시작하면 정말 많은 시간이 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1부터 7까지 숫자를 여기다가 배열을 해요. 그러면 1부터 7까지 여기에다가 서로 다른 7자리 배열을 하게 되면 얘가 첫 번째 뽑은 숫자가 되는 것이고 얘가 두 번째 뽑은 숫자가 되는 것이고 얘가 세 번째 뽑은 숫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쭉 배열을 한다. 그걸 전체 근원 사건의 개수로 봅니다. 그게 7팩토리얼이겠죠? 7팩토리얼. 자, 그 다음에 몇 번째 끝난다고? 5번째 끝난다고? 그럼 5번째 짝수가 와야 되죠? 5번째 짝수 와야 되죠? 네, 5번째 짝수 와야 돼요. 여기에 뭐가 와야 된다? 짝수가 와야 된다. 짝수가 와야 된다. 자,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짝수 3개 중에 하나를 뽑아서 여기다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몇 가지예요? 31 좋아요. 자, 여기다가 하나 갖다 집어넣은 31이에요. 31. 그 다음에 이제 자, 나머지 짝수가 2개 남았거든요. 짝수 2개 어디 들어가야 돼요? 앞에 4자리 중에 2자리가 짝수가 들어가야 되죠? 서로 다른 4개 자리에 서로 다른 2개의 짝수를 배열하는 거. 서로 다른 4개의 자리와 서로 다른 2개의 짝수를 대응을 시켜주는 거. 그걸 뭐라고 부르죠? 내 말 듣고 있는 거예요? 자, 뭐라고 불러요? 자, 서로 다른 4개의 자리와 서로 다른 2개의 짝수를 대응을 시키는 거야. 뭐라고 불러요? 미스터 G. 내 말 듣고 있는 거야? 내 말 듣고 있는데 왜 그래? 강 누굴까? 어떤 강일까? 강이 한 명이 생겨가지고 원래 강이 챙그리강 한 명밖에 없었는데 강이 한 명이 생겼어. 강이 한 명이 생겼어요. 챙그리강. 서로 다른 4개를 서로 다른 2개의 짝수를 배열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렇지! 잘했어. 그렇게 한 거야. 강씨의 명예를 걸고 4P2 이렇게. 그럼 서로 다른 2개의 짝수를 여기다 배열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다른 몇 개의 자리가 남아요? 4개의 자리가 남죠? 저기다 홀수 배열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지. 여기서 질문이 나와야 되는데? 질문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아무도 안 나오나? 사피는 43 헛 31은 3 35 75 35분의 326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은 35분의 얼마? 6 1번.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아니 질문 나와야 되는데. 재밌다 이거. 여기 또 성씨가 같은 사람이 없나? 성씨가 다 다르네.
김. 여기 둘이 있다. 시선을 똑같이 볼 수 있어. 강, 김. 김. 준수. 질문 없어? 없어? 이게 풀면 끝이야? 왜? 에? 아, 뭐 답 나왔어요. 아니, 그럼 돼? 지금? 답 나왔으니 끝났다. 그럼 내가 냈지? 네가 냈냐? 어? 내가 냈지. 나는 언제나 낼 수 있어. 하지만 너희가 문제잖아. 네가 내야지. 어? 네가 못 내면 또 와가지고 나한테 화낼 거 아니야. 에? 선생님! 이러면서. 에? 질문 없어? 없어? 질문이 없단 말이야? 아씨, 이럴 수가. 질문이 나와야 되는데? 질문 나와야 돼. 여기서 질문 나와야 돼. 질문 나와야 돼. 이상하다. 이거 이렇게 푼 사람. 이렇게 풀면 이제 대표적인 오답이거든요. 선생님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풀면 오답이에요. 무슨 얘기냐? 세 번째 끝나는 경우, 세 번 만에 끝나는 경우 있을 거 아니에요. 몇 가지예요? 세 번 만에 끝나는 경우. 한 가지죠. 한 가지. 세 번 만에 끝나는 경우. 짝짝짝. 한 가지예요? 근데? 짝수가 세 개가 다른데? 짝짝짝. 6가지잖아요. 6가지. 자, 그 다음에 네 번 만에 끝나는 경우는 맨 마지막에 짝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세 개 자리에 홀짝짝이 나와야 돼요. 또는 짝홀짝이 나와야 되고 짝짝홀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홀짝짝. 자, 여기 홀짝짝 나오는 경우. 자, 홀짝짝 나오는 경우 몇 가지일까요? 홀수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고, 그죠? 홀수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고, 짝수 3개 중에 3개를 선택해서 이하고 여기다 배열을 하는 거예요. 몇 가지예요? 4 곱하기 6, 24가지죠? 24가지? 근데 이제 여기서 뭐의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야. 이게 확률의 고수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여기서 6가지랑 24가지가 나왔다고 해서 2개를 더한 다음에 계산을 하잖아요? 답이 안 나와요. 왜 답이 안 나오냐? 여기서 얘기하는 6가지와 여기서 얘기하는 24가지는 겹쳐져 있는 개수가 달라요. 즉, 근원사건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해요. 뭔 말인지 모르겠죠? 자, 이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만약에 2, 4, 6이 나왔다. 앞에 2, 4, 6이 나왔다. 그 다음에 여기에 1, 2, 4, 6이 나왔다. 그럼 이렇게 나온 개수 하나랑 이렇게 나온 개수 하나하고 똑같아요? 얘는 3개를 배열하는 거고 얘는 4개를 배열하는 거예요. 전체 숫자 7개 중에서 3개를 뽑아가지고 배열하는 거고, 전체 숫자 7개 중에서 4개를 뽑아가지고 여기다 배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배열.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나올 확률이 크냐, 이게 나올 확률이 크냐? 자, 어떤 확률이 더 커요? 그럼 아니,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 주사위를 3번 아니면 4번을 던질 거야. 근데 짝수가 3번 나면 끝나는 사건을 할 거야. 그러면 준수, 너랑 나랑 내기를 할 거야. 얼마 내기 할 거냐면 1억 내기를 할 거야. 1억. 부담감을 주기 위해서 1억 내기를 할 거야. 맞추는 사람이 1억을 가져가는 거야. 여기다 걸래? 여기다 걸래? 왜지? 그냥? 그냥? 그럼 봐봐.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로또가 6자리잖아요, 지금? 로또가 6자리잖아요. 로또가 6자리인데
로또 숫자를 더 늘린다. 더 많이 맞춰야 된다. 확률이 늘어날까 줄어들까? 확률이 다 바뀐단 말이에요. 숫자를 늘리면 확률이 바뀌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숫자가 늘어났잖아. 그러면 이거를 오늘 배우는 확률 곱셈 정리를 이용해서 만약에 하잖아요. 여기 2가 나올 확률은 얼마냐면 전체 7개 중에 하나를 뽑는 거니까 2를 뽑아야 되는 거니까 7분의 1이에요. 그래서 얘를 7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얘를 뽑을 확률은 얼마냐면 나머지 6개 중에서 하나를 뽑는 거니까 6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얘를 뽑을 확률은 5분의 1이에요. 즉 이게 나올 확률은 얼마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2, 4, 6은 아니고 2, 4, 6이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7분의 1 곱하기 6분의 1 곱하기 5분의 1이 얘를 뽑을 확률인 거야. 그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를 뽑을 확률이 얼마예요? 7분의 1이죠. 얘는 6분의 1이죠. 얘는 5분의 1이죠. 얘는 4분의 1이죠. 4분의 1 하나가 더 붙었단 말이야. 자, 무슨 얘기냐? 이게 훨씬 더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거야. 즉 여기다 돈을 걸면 여기다 돈을 걸어서 돈을 딸 확률이 4배가 느는 거예요. 그럼 이거와 이게 같은 정도로 기대가 됩니까? 안 되지. 같은 근원 사건이라고 볼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같은 근원 사건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 다 더해가지고 그거 분에 5개 나오는 그 개수를 딱 올리면 완벽하게 오답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한번 보세요. 이걸. 자, 지금 나는 그냥 7개를 쫙 뽑을 거야. 7개를 쫙 뽑을 거야. 그게 그 게임이 끝나든 끝나지 않든 쫙 뽑는다. 라고 가정하면 그 7개를 배열한 각각의 개수는 각각의 하나는 나올 확률이 다 똑같은 거지. 전체가 몇 개니까 7팩토리얼 개수니까 7팩토리얼만큼 있으니까 그 1, 2, 3, 4, 5, 6, 7이라는 배열이 나올 확률은 7팩토리얼 분의 1인 거예요. 그러면 그거 2개를 갖다 놓고 얘랑 나랑 돈 내기를 하잖아? 그러면 어디다 걸어도 이길 확률이 똑같아. 그럼 그 2개는 근원 사건의 역할을 충분히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원 사건 세팅을 이렇게 해준 거야. 7개를 그냥 배열하는 문제로 바꾸어 준 거죠. 그래 놓고 배열을 해놓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뽑는다라고 생각을 해준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문제를 푼 거예요. 즉 이거는 근원 사건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근원 사건을 설정하면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야.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확률로 접근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원 사건의 크기가 다르니까. 아니 3개 배열하는 거하고 4개 배열하는 거하고 근원 사건이 같을 수가 없겠지. 로또를 5개 맞추는 거랑 6개 맞추는 거랑 같을 수가 없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야. 그래서 저거 하나로 같이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봤냐? 7개를 쫙 다 배열하는 놈으로 근원 사건 세팅을 해준 거예요. 이게 되게 간단한 문제 같지만 되게 쉬운 문제 같지만 절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확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완벽하게 갈리는 문제야. 근데 정확하게 이해를 했으면 저렇게 풀고요. 그 다음에 저게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서 일반적으로 푸는 방식이 곱셈 정리를 이용해서 확률의 곱셈 법칙, 곱셈 정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일반적으로 푸는 방식이에요. 근데 곱셈 정리를 이용하면 귀찮은 거예요. 엄청 귀찮아. 왜? 생각해 보세요. 짝짝짝이 나올 확률을 구하잖아요. 그러면 전체에 7개가 있기 때문에 7분의 3에다가 곱하기 6분의 2에다가 곱하기 5분의 1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짝짝짝이 나올 확률이 나와. 그래서 선생님 저기 35분의 1인데 그 35분의 1이 총 6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35분의 1이 6배를 이렇게 해준 거예요. 이게 짝짝짝 나와서 3번 만에 끝날 확률이야. 그럼 3번 만에 끝날 확률을 구해. 4번 만에 끝날 확률을 구해. 5번 만에 끝날 확률을 구해. 6번 만에 끝날 확률을 구해. 7번 만에 끝날 확률을 구해. 그래서 다 더한 다음에 그거분에 5번 만에 끝날 확률을 해주겠다라는 거야. 얼마나 복잡해요. 근데 이게 7개가 아니라 15개다.
15개다. 그럼 15개가 나오면 문제는 더 복잡해지겠죠. 자, 그런데 이걸로 문제를 푼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로. 15개가 나오면 이거 뭘로 바꾸면 돼요? 15팩토리얼로 바꾸면 돼요. 3번 만에 끝난다? 여기 갖다 놓고, 5번 만에 끝난다? 여기 갖다 놓고, 나머지 중에서 2개를 골라서 배열시킨 다음에 나머지 그냥 팩토리얼로 처리해 주면 되죠. 이거는 아무리 이 개수가 많아지더라도 문제가 어려워지지 않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은 이걸 근원 사건을 가지고 문제를 풀 거냐, 아니면 뒤에서 배우는 확률의 곱셈 정리를 가지고 풀 거냐는 여러분들의 선택인데, 일반적으로 개수가 많아지면 근원 사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간결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근원 사건을 최대한 잘 활용을 해주시겠다라는 거고, 이 문제가 그 근원 사건을 제대로 구별하는 가장 좋은 문제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숙지를 해주시고, 뭐 답지에는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답지를 쓰는 사람마다 달라서 아마 곱셈 정리를 쓰는 사람도 있을 거고 선생님처럼 푼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처럼 풀면서 사실 설명을 지금 내가 한 것처럼 설명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이해를 하지. 이것도 지금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근데 해설지에는 그 설명을 담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냥 해설지 보지 마시고 자기가 100%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면 훨씬 더 이 한 문제를 가지고만으로도 확률 실력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25번 볼게요. 자, 525번은 문제 한번 읽어보시는데, 자, 오른쪽 그림은 어떤 오락기를 오락기 진짜 옛날 문제 같죠? 예, 이 진짜 옛날 문제네. 어떤 오락기를 단순화하여 그린 건데, 입구에 공을 넣으면 A, B, C, D 중 한 곳을 지나면서 그 위치에 꺼져 있는 전등은 켜지고 켜져 있는 전등은 꺼지도록 되어 있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전구가 모두 꺼진 상태에서 공을 2번 넣어서 2번 모두 A를 지나면 A 스위치의 전등은 꺼졌다 켜지는 거예요. 켜졌다 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A, B를 지나면 A, B 두 위치에 있는 전등은 모두 켜져요. 한 번 지나면 켜지는 거고요. 2번 지나면 켜졌다가 다시 한번 꺼지는 거예요. 3번을 지나가면 켜지고 꺼지고 켜지고 해서 결국 켜진 상태가 되는 거고요. 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을 때 6번째 공을 넣었을 때 이 게임이 끝나게 될 확률을 B분의 A라고 하자라고 했을 때 B분의 A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바라봐 주셔야 되냐면, 자,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나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 다음에 이렇게 나가거든요. 자, 이렇게 나가서 A와 B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C와 D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될 건 이것도 마찬가지로 524번과 조금 비슷하게 확률로 풀 거냐, 자, 확률로 풀 거냐, 근원 사건으로 풀 거냐, 요거를 좀 결정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가고, 자, 여기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여기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를 1번하고 2번이라고 할게요. 자, 1번하고 2번. 자, 1번과 2번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일단 생각을 해주셔야 돼. 가만히 있어봐. 이게 합쳐지는 거 아니죠? 자,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A, B, C, D라고 하는 어디에요? 뭐라고 해야 돼, 이걸? 전등. A, B, C, D 전등을 다 지나가게 될 확률이 똑같은지 봐야 돼요. 자,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것과 이쪽으로 가는 확률이 똑같잖아요. 임의로 간다고 했으니까 이쪽으로 갈 확률하고 이쪽으로 갈 확률이 똑같은 거야. 그러면 일단 여러분 생각해 주셔야 될 건 이렇게 가는 거나 이렇게 가는 거는 같은 정도로 기대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나랑 내기할 거야. 네. 내기가 제일 편해. 왜? 이게 확실하거든.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이게
정확한 계산은 아니더라도 내가 불리하다, 유리하다 정도는 본능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준수 나랑 내기해. A와 B 중에 이 공이 흘러가는 쪽을 선택한 사람이 돈을 먹는 거다라고 내기를 해놓고 어디 고를래라고 물어보면 A를 골랐을 때 불리하다고 느껴집니까? B를 골랐을 때 불리하다고 느껴집니까? 아니죠. 그러면 같은 정도로 기대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B를 고르는 것과 D를 고르는 거 불리하다고 느껴집니까? 불리하다고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가는 거 전부 다 불리하지 않아요. 불리하지 않다는 얘기는 전부 다 같은 정도로 기대가 된다는 얘기야. 그럼 결과적으로는 A, B, C, D에 도달할 정도가 같기 때문에 A, B, C, D 하나하나를 전부 다 뭐라고 이제 생각해도 되냐면 근원사건이라고 생각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6번 공을 넣었는데 이 게임이 끝나야 돼요. 4곳 모두 전등이 켜지면 꺼지는 거예요.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켜지고 꺼지고 끝나고. 그래서 4개가 전부 다 켜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켜지려면 A를 한 번 선택하거나 A가 켜지려면 A가 A를 한 번 선택하거나 3번 선택하거나 5번 선택해야 되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이놈들이 전부 다 켜지게 되려면 결국 한 번은 안 되잖아요. 왜? 6번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3번, 한 번은 되어야지만 이 게임은 끝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 6번째 공을 넣었을 때 이 게임이 끝나야 돼요. 자, 이게 어려운 거예요. 6번째 불이 다 켜지는 것과 6번째에 게임이 끝나는 건 다른 문제예요. 왜죠? 왜 다르지? 내가 지금 얘기한 거. 6번째 불이 모두 켜지는 문제와 6번째 게임이 끝나는 건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예요. 왜 다른 문제냐면 하나, 둘, 셋, 넷 불이 켜지고 꺼졌다 켜져도 얘는 6번째 불이 다 켜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 둘, 셋, 넷 불이 켜지면 이미 게임은 끝나요. 5번째, 6번째 할 수가 없어요. 맞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6번째 넣었을 때 게임이 끝나야 되기 때문에 일단 4번째는 게임이 끝나면 안 돼. 6번째 게임이 끝나야 돼요. 예, 6번째 게임이 끝나야 되니까 자, 여러분들은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A와 B와 C와 D 중 일단 3개 선택, 3번 선택해야 되는 걸 3번 나올 문자 선택해 주셔야 돼요. 그게 몇 가지예요? 자, 다시 공을 6개를 넣어요. 자, 1번 공 몇 개 선택할 수 있죠? 4개 선택할 수 있죠? 2번 공 몇 개 선택할 수 있죠? 4개 선택할 수 있죠? 3번 공 4개, 4번 공 4개, 5번 공 4개, 6번 공 4개. 그래서 일단 전체 개수는 4의 6제곱이 나와야 되겠죠? 4번씩 6번을 선택하니까. 자, 그런데 A, B, C, D 중에서 일단 우리는 3번 나올 문자를 일단 선택해 줘야 돼요. 6번에 정확하게 이 게임이 끝나야 되니까. 그래서 그 경우 수가 4C1이고요. 그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결국 여기에 공이 지나간다는 결국 이 문자들을 배열한다라는 이 문제로 바꿔서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A, B, C, D, E를 B, C, D 요거를 배열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6번째에 정확하게 게임이 끝나도록 설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거 6번째 게임이 끝나나요? 끝나죠? 4번째 게임 끝나지 않고 6번째 처음으로 게임이 딱 끝나죠? 이런 경우만 찾아내라는 얘기죠. 그러면 4번째 게임이 끝나는 경우만 빼주세요. 왜냐하면 게임은 4번째밖에 끝날 수가 없어. 4번째 아니면 6번째밖에 게임이 끝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6번째 게임이 끝나라고 했으니까 6번째 게임이 끝나는 걸 찾기는 쉽지 않은데 4번째 게임이 끝나는 건 찾기가 쉬워요. 맞죠? 네, 그래서
자, 전체를 빼주는 거야. 전체에서. 자, 이거 6개를 배열하는 거예요. 이거 6개 배열하는 방법 몇 가지죠? 몇 가지예요, 이거? 6팩토리얼을 뭘로 나눈다? 3팩토리얼로 나눈다. 이렇게. 같은 것이 3개니까. 그래서 여기서 빼주는 거야. 그냥 전체 나열하는 거에서 4번 만에 끝나는 경우를 빼주는 거야. 왜? 어차피 6개를 배열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개는 4번째 게임 끝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6번째 게임 끝이 나올 수도 있어요. 둘 중에 하나야. 그럼 얘를 구해서 전체에서 빼주면 얘를 구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럼 4번째 게임이 끝나는 경우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인데 4번째에 불이 모두 들어와야 되니까 A 하나, B 하나, C 하나, D 하나가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럼 A, B, C, D가 들어오는 경우를 생각해 주세요. A, B, C, D가 여기 들어오는 경우 몇 가지예요? A, B, C, D를 배열하는 경우 몇 가지예요? 4팩토리얼. 뒤에는 당연히 AA겠죠? 이렇게? 그럼 4팩토리얼을 빼주면 되죠. 뭐. 그래서 이렇게. 자, 그럼 이거 계산하면 5팩토리얼에서 4팩토리얼을 빼주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4 곱하기 4팩토리얼 되겠죠? 24에다가 4를 곱하니까 얼마입니까? 96입니까?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게 6번째 게임 끝나는 경우다. 전체의 경우는 4의 6제곱이다. 96이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죠. 자, 사실은 이제 이게 이렇습니다. 이 문제를 정말 어마어마하게 어렵게 만들려면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에 이게 합쳐지는 거야.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지. 또 이게 합쳐지는 거야. 이렇게 합쳐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는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져요. 왜? 각각의 근원 사건이 같지가 않아. 왜? 준수, 여기 중에 하나 골라서 돈 내기를 하자라고 했을 때 너 여기 해 라고 하면 화낼 거야, 안 낼 거야? 1억 걸었어. 1억. 너 여기 해. 너 여기 나오면 1억 가져가고 나는 여기 나오면 1억 가져갈 거야. 화낼 거야, 안 낼 거야? 아, 당연히 화내지. 이거 근원 사건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원 사건 세팅 자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근원 사건 세팅 자체가 안 되는 문제가 나오면 문제는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저거는 이제 근원 사건 자체가 A, B, C, D가 나올 이 상황이 똑같기 때문에 A와 B와 C와 D가 나올 근원 사건으로 생각을 해주고 6개를 배열한다라는 문제로 바꾸어서 이런 형태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좀 쉬운 문제인데 그래도 어렵죠. 그래도 어려워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오답률이 88%예요. 정답률이 12%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자,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지식을 갖춰야 되느냐라는 것을 좀 정확하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문제는 530번. 아, 안 곱했네요. 미안해요. 잘했어. 자, 사실. 왜 노노 안 했어? 지금 발견했어요. 자,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 530번 볼게요. 자, 530번은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1부터 5까지 자연수가 적힌 5개의 공이 적혀 있는 두 상자 A, B가 있는데 A, B에서 임의로 4개의 공을 동시에 뽑아가지고 자, A, B에서 4개의 공을 동시에 뽑아가지고 4자리 자연수 A와 B를 만듭니다. 자, 이 A와 B가 서로 같은 자리 수끼리 비교했을 때 어느 자리의 수도 서로 같지 않을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게 학교 시험 문제로는 많이 등장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학교 시험 내신 대비해야 되는 친구들은 반드시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간혹 가다가 이제 교육청이나 이런 그 모의고사에서도 가끔 등장을 합니다. 자, 어떻게 등장하냐면 자기가 자기 거 안 가져가는 경우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쉬운 말로 풀어 쓴 거예요. 예, 요거를 뭐
되게 이제 어려운 말로 이제 쓸 수도 있지만 그냥 우리는 쉽게 내 가방 내려놓고 내 가방이 아닌 가방을 가져가는 경우라고 이제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이 경우는 수용도를 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제해야 되는 사건, 제한 조건이 너무 많거든요. 제한 조건이 너무 많은 경우는 하나를 뭉뚱그려서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순열과 조합을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전부 다 수용도를 그리는데 이 수용도를 그리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암기를 합시다. 몇 명이 가져갔을 때 몇 가지가 나오느냐? 몇 명이 가져갔을 때 몇 가지가 나오느냐? 자, 2명이 가져간다. 지 거 안 가져가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3명이 가져간다. 3명이 가져간다. 지 거 안 가져가는 경우는 몇 가지밖에 없어요? 자, 3명이 안 가져가요. A, B, C예요. A, B, C.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건 몇 가지? 뭐 B하고 C밖에 없죠? 그럼 B를 가져갔으면 B를 가져갔으면 A와 C가 남는데 여기다가 A를 쓰면 C가 되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B, C, A밖에 안 되는 거고요. 얘는 C를 가져가면 여기는 A밖에 안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2가지밖에 없죠. 그죠? 자, 3명일 때는 이런 식으로 수용도를 그렸을 때 2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자, 근데 4명일 때는 9가지가 되고요. 여기까지는 좀 암기해 주세요. 여기까지는. 자, 4명이 지가 안 가져가는 경우는 9가지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암기를 해서 웬만한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고요. 5명일 때는 외우기가 힘들잖아요. 외우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2개. 자, 이거 1명일 때는 당연히 없죠. 당연히 없죠. 근데 이거 계산을 할 때 이런 규칙이 있어요. 이거 2개를 더해서 얘랑 곱하면 얘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거 2개를 더해서 얘를 곱하잖아요. 얘가 나와요. 이거 2개를 더해서 얘를 곱하잖아요. 그럼 얘가 나와요. 그래서 44가지가 나와요. 이렇게. 자, 이 규칙성은 여러분들이 뭐 예측할 수 있는 규칙성은 아니니까 그냥 알아두시면 좋아요. 2개를 종전의 거 2개를 더해서 여기 있는 명수랑 곱해주면 다음 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사실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고 학교 시험을 보는 사람들은 여기까지 잠깐 암기해 주세요. 아주 단기 기억으로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거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A 상자에서 그 다음에 B 상자에서 뽑아요. 자, A와 B 상자에서 뽑는데 1부터 5까지 자연수가 둘 다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자리 정수를 만든다고 했냐면 4자리 자연수를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시다. 전체 경우의 수를 따져야 되는데 A 서로 다른 5개의 숫자를 서로 다른 4자리 숫자를 만드는 거예요. 서로 다른 5개를 서로 다른 4개에 대응을 시키는 거죠. 뭐라고 써야 돼요? 뭐라고 써야 돼? 깡, 채, 50, 1, 2, 4는 뭐야? 깡, 수. 내 말 듣고 있는 거 안 듣고 있는 거? 서로 다른 5개 숫자를 가지고 4개의 자연수를 만든다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리가 있다고. 다 다른 자리라고. 다 다른 수죠. 뭐라고? 그래, 5피사. 그 다음에 이것도 5피사. 2개를 곱해야지 전체 개수가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전체 개수는 5, 4, 3, 2의 전체 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하나도 겹치지 않아야 돼요. 하나도 겹치지 않으려면 일단 얘를 먼저 배열을 해. 얘를 먼저 뽑아서 만들어. 만드는 게 몇 가지예요? 5P4죠?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그 숫자가 아닌 것을 갖다 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사실 문제가 생겨요. 왜 문제가 생기느냐? 4개를 배열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5개를 배열하는 거면 그냥 외운 대로 가면 되죠. 외운 대로 가면 되는데 4개를 배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공식이 먹히지가 않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난이도가 좀 올라간 거고요. 그래서 1, 2, 3, 4를 배열을 했다. 그러면 2가지 경우가 있을 거예요. 2가지 경우. 1, 2, 3, 4를 뽑았으면 서로 다른 4개의 자리에 지거 안 배열하는 경우는 9가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1, 2, 3, 4를 뽑았으면 9가지가 나와요. 9가지가 나오는데
1, 2, 3, 4가 아닌 숫자를 뽑으면 9가지가 아닌 숫자가 나오게 되는 거야. 자, 생각해 보세요. 1, 2, 3, 4가 아니라 2, 3, 4, 5를 뽑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여기 있는 숫자 3개는 겹치고 하나는 안 겹치는 숫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여기에 배열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냐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어차피 지금 2, 3, 4는 겹치고 1은 겹치지 않으니까 1에다가 먼저 배열을 해놓고 나서 시작을 합시다. 그러면 개수가 나와요. 그래서 1에다가 2, 3, 4, 5를 배열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배열할 수 있는 거 2를 배열했으면 여기는 3, 4, 5를 배열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3을 배열했으면 여기다가는 3을 배열했으면 2, 4, 5니까 4, 5만 배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4를 배열했으면 3, 5만 배열할 수 있고요. 5를 배열했으면 자, 뭐만 돼요? 3, 4만 되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되고 여기서 수영도를 여러분들 그려주셔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자, 여기서 수영도를 직접 다 그리세요. 그리시는데 어떻게 그릴 거냐면 여러분들이 결과를 확인할 때 어떻게 확인을 하면 되냐면 이거하고요. 이거하고는 개수가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그죠? 무슨 얘기냐? 얘랑은 다 똑같아요. 개수가. 근데 얘는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때 어떻게 해주셔야 되느냐? 이걸 계산해요. 그리고 나서 3배해. 그리고 나서 얘는 따로 하세요. 이렇게 계산하는 게 수영도 계산의 가장 어떻게 보면 지름길이에요. 그 선생님 왜 이렇게 했어요? 라고 물어보면 2, 3, 4는요. 여기 이 숫자 배열에 있는 수를 끌어다 쓴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5는 여기 있는 숫자 배열이 아닌 수를 끌어다 쓴 거예요. 입장이 다른 거야. 얘는 여기 있는 수 중에 하나를 끌어다 쓴 거야. 상황이 똑같아요. 상황이 똑같고 왜 상황이 똑같으냐? 얘를 이렇게 배열을 하잖아요. 그럼 3이 이쪽에 온 경우랑 3이 이쪽으로 오게 되면 1 뒤에 2가 오는 경우와 1 뒤에 3이 오는 경우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얘가 같은 경우가 나와요. 근데 문제는 이거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느냐? 이거 계산해요. 수영도 그리세요. 요거 그리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리시고 3배 하세요. 그리고 이거 따로 구해주세요. 그러면 요거에 대한 답이 나올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귀찮죠. 굉장히 귀찮은 문제고 이 귀찮은 문제를 원하고 만든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경찰대에서 조금 좋은 학생들을 뽑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겠죠. 오답률이 무려 35%거든요. 객관식이잖아요. 객관식인데 35%가 나온 건 정말 어마어마한 문제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왜 어마어마한 문제가 되느냐? 셀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대신에 가장 합리적으로 세는 방법은 이렇게 세는 거예요. 요거 센 다음에 3배, 요거 따로 이렇게 세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개수를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쉬었다 하겠습니다.